자, 우리가 지방세가 9문제에서, 그러니까 조제 총론에서 지방세까지가 9문제, 10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세 번째 세율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근데 세율제만 표준세율만 잘 잡아도 쉬워져요. 근데 표준세를 못 잡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중과세는 표준세율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등록 매너세 봅니다. 등록 매너세는 기본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오는데 때로는 두 문제까지 간다고요. 그럼 등록 매너세가 두 문제 놓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거는 취득세와 비교하는 문제니까. 작년에 유일하게 등록 매너세가 이때까지 한 문제 정도 나왔던데 작년에 세 문제 났다고요. 그거는 두 문제는 등록 매너 내고 한 문제는 취득세와 비교되는 문제 났다고요. 일반적으로 등록 매너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다. 한 문제. 자, 그러니까 진짜 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자까지 할 것이 없어요, 진짜. 네. 자, 등록의 특징 부분과 첫 번째 칸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1번 있죠? 확인했나요? 별 표시 3개. 등록 면에서는 하나하나 중점이 되는 거, 가장 많이 노는 거를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때, 자, 이제 비교를 좀 해 들어가야 되죠. 취득세 있었죠. 취득세 지방세죠. 지방세는 도와 시, 군을 구분하죠. 그 다음에 강력시 있죠. 특별시, 강력시가 있고 구가 있죠. 자,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 매너세 있어요. 등록 매너세 지방세라고요. 그럼 지방세니까 역시 도, 시, 군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특별시, 강력시, 구가 나눠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인 또 재산세 있어요. 한 번 내고 한 번 내고 이거는 매년 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도, 시,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특별시, 강력시, 구가 있어요. 자, 이걸 할 때 가치 정비를 한꺼번에 날려야 되죠. 지방세니까. 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오로지 강력자치단체 세금만 정된다. 됐죠? 취득세는 오로지 뭐다? 강력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 납부는 어디서 한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세금은 도에서 특별강력시에서 사용하는 돈이다. 됐죠? 자, 그런데 재산세입니다. 그럼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내요. 그럼 부동산이 위치한데 그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 올려주기도 하고 부동산 가치 내려주는 거죠. 그는 기초자치단체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은 시, 군, 구세이지 도세나 강력세가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재산세는 이 특별시, 우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시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나요? 50%, 50%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시가 아닌 나머지는 시, 군, 구세입니다. 그럼 위는 무조건 강력자치단체, 아래는 무조건 뭡니까? 시, 군, 구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 등록 매너세가 왜 별 표시하라냐면은 등록 매너 도와 시, 군을 구분한다면 도세입니다. 그런데 특별 강력시와 구로 난다면 특별 강력시세가 아니고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등록 매너세 지문에서 자주 노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신고주의다.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게 체크되어 있는 게 뭐죠? 간주 신고제도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자주 논다고요. 되나요? 간주 신고제도는 다시 어디에 언급하면 네 번째 칸에 납세 절차 있죠. 확인됐나요? 납세 절차. 그게 뭐냐? 간주 신고제도 돼 있죠. 자, 어떤 표현을 썼어요? 등록 매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기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어디에 신고 안 했다는 겁니까? 방금 지방세는 다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시, 군, 구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주의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등기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취득세나 등록 매너세는 지방세니까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하면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세금을 확정지어서 납부서를 준다고요. 절차 알겠나요? 납부서를 준다고요. 그럼 납부서상의 세금을 그 바깥에 나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한다고요. 그럼 납부를 한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했죠. 그럼 납부한 사실을 여기서 증거자료로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하나를 주고 통지서 일부를 주고
확인서 일부를 발행해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요것을 이제 가지고 내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이제 등기 등록을 받아주라 라고 신청을 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인 통지서 일부와 확인서 일부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까지를 우리는 등기하기 전에 지금 납부했죠. 아직 등기 안 됐잖아요. 등록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세가 없고 등록을 해야만이 납세무가 지는 엄격한 형식주의 세금이라고요. 되나요? 등록 면허세 우리가 지금 비우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형식주의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등록 면허세만 요식 행위를 충족해야만이 되는 엄격한 형식주의고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다 실질주의 세금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됐는데 세금은 납부했어요. 신고 납부. 자, 이 시점은 뭐라고요? 등기하기 전까지. 되나요? 이걸 접수하는 날까지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선납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등록에는 기간이 없다고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기간이 없다고요. 내가 등기를 하려면 등기하기 전에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라. 근데 우리가 취득세도 요 과정을 거치고 등록면에서도 이 절차를 거친다고요. 취득세 신고 납부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는 똑같은 절차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취득세 말고 등록면허세를 어디에 신고 안 했다? 시군구에 신고를 안 했더라도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기 전에 뭐 한다? 납부를 했다면 등록면허세만 이 제도를 인정해 준다.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인정해 주니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에서 가장 많이 노는 지문 중에 하나가 가세권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간주신고제도 충분히 잡았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6번의 형식주의라 했고요. 그 다음 7번의 최저세액제도 있죠. 6,000원 미만이라면 6,000원을 납부하세요. 왜 6,000원을 납부해야 될까요?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다. 말이야.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이니까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6,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3,000원 계산되면 6,000원. 5,000원 돼도 6,000원. 1,000원 되면 6,000원. 7,000원이면 오케이. 안 넘어가네. 7,000원. 됐어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있는데요. 이 밑에 바로 납세 의무자,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록 암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요 낱말들을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납세 의무자는 지금 공부상의 권리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그럼 공부상에서 권리를 가지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재된다고요. 근데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고 공부상의 권리자입니다. 그래 빠르게 한번 보면은 소유권은 소유자가 되고 가등기는 매수 계약자가 될 겁니다. 지상권은 지상권자인데 그 지상물이야 건축물 소유자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입니다. 자, 거기서 조심할 것이 4번 별표시를 하시라고요. 4번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고요. 자,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임차인입니다. 그다음 임차권도 임차입니다. 자, 그다음 지목 변경이나 말소 등기는 소유자인데 별로 안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채권 대위 등기 있죠. 그거 별 표시하라고요. 납세 의무자는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거나 힘든 건 아니고요. 자, 뭘 별 표시하라고요? 지상권. 지상권 되나요? 지역권 요역지 소유자 성역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설정시 납세 의무자예요. 설정시 권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소 있어요. 말소일 때 가장 많이 노는 것이 그게 뭐가 있냐? 저당권 있습니다. 5번에 저당권 말소. 자,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하면은 그게 권리자는 채권자예요. 은행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저당권 말소 할 때는
말소 권리자가 내는데 이 말소 권리자는 그 저당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물권 소유자라고요. 등기부 소유자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 말소 권리자는 그 저당물권 소유자라고요. 저당물권에 대해서 소유자인데요. 이 저당물권 소유자가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채무자가 될 수는 자기 부동산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타인이 될 수 있다고요. 되나요? 타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채권자 대위 등기 있죠. 대위 등기는 어떤 뜻입니까? 예, 등록 신청자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재자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청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등록면에서는 행식주의니까 공구상의 권리자가 무조건 납세 의무진다고요. 신청자는 절대 납세 의무가 될 수 없다. 이거만 알면 돼요. 대위 등기는 신청자가 절대 납세 의무가 될 수 없다. 누가 낸다? 권리자, 등재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 갑니다. 중심 가죠. 그 중심에 보면은 2번을 먼저 볼까요? 몇 번? 2번을 먼저 봅니다. 2번, 3번을 먼저 볼 거예요. 원래 등록 면에서는 2번과 3번이 기본 내용이에요. 2번과 3번이 기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등록 행위는 여러 민법상에서 들은 용어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등기 설정이 있을 거예요. 되나요? 그럼 가등기 설정 권리자는 매수계약자입니다. 그 매수자가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매도자가 팔라니까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권리자 납세의무자고, 그럼 매수계약자는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가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낸다고요. 그래서 가세 대상에 대해서 가세 표준은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매수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부동산 가액이라고요. 됐나요? 설정. 자, 그런데 이 가등기가 담보를 조건하는 가등기 있어요. 그럼 담보를 조건한 간다면 채무자 부동산에 하겠죠. 그때는 담보를 받은 가등기 때는 채권 금액을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자, 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있어요. 그럼 지상권 설정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진 자가 아니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럼 건축물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 가액인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근데 이 권리자는 누굽니까? 권리자가 지상물 소유자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부동산 가액. 자, 그리고 지역권 있어요. 지역권. 그래서 내가 이 지역권을 하나, 둘, 셋. 딱 시험에 잘 노는 부분이 있다고요. 지역권은 그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라고요. 성역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요역지 가액이라고요. 자, 이 부분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하는 행위라고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하는 행위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일단 권리자가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에? 채무자 부동산 하겠죠. 그래서 돈 빌려가려면 담보를 제공해라. 담보하면 저당권, 저당권 하면 담보. 돈 때문에 뭐 됩니까?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받을 금액이죠. 채권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하는 거죠. 담보물 가액이 아니고 담보물 개수도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채권 행위로 저당권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압류 행위도 채권 때문에 하는 거고 가처분 행위도 채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설정을 해두었는데 또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한다면 그 물건을 법원에 넘겨야죠. 그래서 경매 신청하는 행위도 채권 행위죠. 됐나요? 그래서 큰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하나, 이렇게 묶음을 정리하면 되죠.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 부동산. 그것이 뭐냐? 전세건이죠. 전세건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보증금. 맡기는 보증금. 보증금 우리는 뭐다? 전세 금액이에요. 그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라고요. 맡기는 돈. 그 다음에 임차권입니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증금으로 하려 하다가 개정을 못 했어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월 임대차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정 시에 가장 조심할 것이 이거 하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임차권 있죠? 요거 하고요. 밑줄 끝나요? 요것을 알면 됩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취득세 내용에 비하면 이것만 중심만 잡으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까 취득세는 취득 형태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세율을. 어떤 취득인지 판단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취득 판단을 해야 된다. 세율이. 됐나요? 4%, 3.5%, 4%, 3.5%, 3%, 2.8%, 2.3% 있죠. 왼쪽에 두 가지. 가장 밑에 분할. 그 다음 두 번째 원지 취득. 오른쪽은 무조건 승계 취득. 유정 띄운다. 유정상 농비농. 되나요?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것들은 여기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 설정들은 대부분 소유권을 괴롭히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보니까 뭡니까? 짜증난다고요. 속에 천불이 난다. 라고 했잖아요. 세율이 전부 다 설정 행위가 세율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에 천불이 난다고요. 천분의 2라고 했잖아요. 천분의 2. 천불이. 그럼 이거는 퍼센트가 0.2%지 2%가 아니라고요. 천분의 20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끝났어요. 그리고 요것만 정리해도 거의 50% 다 간 거야. 등록에는 50% 끝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밑에 있는 3번 있어요. 원 3번에 이거는 설정행위가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의 내용이 잉크만 묻히는 거예요. 단순 변경행위야. 그것이 뭡니까? 변경 소멸이죠. 그럼 그 변경 소멸 등에 대해서는 건당 한 건당 6,000원만 내면 돼요. 6,000원. 최저세액제도인 6,000원, 건당 6,000원. 원래 등록면에서는 이 가세표준의 세율인 1000분의 2란 세율 하나고 건당 6,000원 이게 다예요. 다. 원래 등록면에서 세율은. 근데 이 밑에 보면은 토지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구조 변경이나 토지 분할 합병 말소나 표시 변경 등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줄 거세요. 뭐 토지 지목 변경 그리고 뒤에 말소 등기 이 외에는 잘 안 논다고요.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한번 봤죠.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거는 거래한 것도 아니죠. 토지 등기부에 있는 지목이 바뀐 거죠. 그럼 건당 6,000원만 내라고요. 등록면에서는. 자, 그리고 가자말로 자, 요까지는 뭐 아까 설정이라 했죠. 설정. 자, 말소입니다. 말소할 때는 자, 같이 이제 익히죠. 저당권 설정 시는 설정할 때 누가 채권자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을 낸다. 되나요? 그럼 저당권 말소 시는 얼마? 한 건에 얼마 낸다고요? 6,000원 내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그 저당물을 제공한 사람이라고요. 저당물권을 제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당물권 소유자라고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채무자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을의 부동산을 빌려서 담보물을 제공했다면 말소 납세의무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라고요.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을이 부동산이고 을이 말소 등기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시는 누가 낸다고요? 임차인이 전세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을 낸다고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죠. 말소하면 얼마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누가 낸다고요? 임대인입니다. 놓을 수 있는 거 딱 정해서 끝났어요. 설정 앞에. 자,
이것이 됩니다. 자, 이제 요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 그 등록면에서는 이것이 중심이고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요거 모르면 또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자, 지금 여기서 소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등록면에서는 기본이 지금 소유권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자, 아까 취득세 할 때 했잖아요. 취득세 할 때. 2011년 1월 1일부터 있어요. 2010년까지는 사실취득과 등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소유권 등기가 어디에 통합됐다? 취득세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등록면허세에. 자, 그러니까 이 등록세 이것만 한다면 쉬워요. 되나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자, 취득세에 적용된 것은 사실취득과 소유권 등기가 통합됐죠. 언제부터 통합되었죠?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됐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칸을 보세요. 두 번째라네. 자, 두 번째 보면은 가세 대상이 있죠. 찾았나요? 자, 원래 등록면에서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설정, 변경, 소멸, 말소에 따른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가세하는 엄격한 형식주의입니다. 그게 설정, 변경, 소멸이지 취득이란 말이 없어요. 다만 그래서 취득세가 가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고요. 그 이유가 방금 또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입니다. 이 취득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등기죠. 그러면 이것은 등록 면허세가 가세된다 안 된다? 등록 면허세가 가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돼. 강조하시라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 그럼 올해 2021년이니까 이후죠. 지금 취득하면 등록면허세 가세되지 않는다고요. 왜? 취득세에 통합됐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취득세 통합됐어요. 자, 그럼 그 이전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이 있죠. 됐나요? 이때는 통합되기 전이죠. 근데 이때 취득 행위가 사실 취득은 있었지만은 그럼 사실 취득은 있으니까 취득세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사실 취득은 이미 가세되고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면 그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냈단 말이잖아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를 지금 현재 와서 이 등기를 언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한다면 이 취득 행위가 그 통합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는 가세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언제 취득 행위입니까? 2010 통합되기 전 취득 행위는 그때 등기를 안 하고 왔을 때는 지금 등록 면허세가 가세돼야 되고 통합된 후에 취득 행위는 등록 면허세가 가세되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내용 아닐 건데.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세할 때는 사실취득은 모두 2%잖아요. 2%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등기 세율만 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면은 소유권 등기 세율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사실취득. 자, 취득세의 통합되기 전 세율이 사실취득은 전부 몇 프로예요?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취득 있죠? 자, 원시취득입니다. 그럼 사실취득 2%하고 등기는 0.8%고 또 승계취득이 유상승계입니다.
그러면 이 2%에다가 2%를 더하고. 맞죠? 그래서 이게 2.84%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려받으면 사실취득은 2%고 1.5%라고요. 그래서 3.5% 됐죠? 자, 상속받으면 2%에다가 0.8%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를 본다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과 승계에 대해서 유상승계, 그 다음에 무상의 정려취득, 상속취득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우리 취득세 말하는 간주취득을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간주취득은 소유권 등기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취득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원시취득시는 결론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통합된 세율이 2.8%잖아요. 그럼 여기서 2% 뺀다 생각하면 되죠. 빼니까 0.8%만 적용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1000분의 8. 그러면 유상승계는 취득세가 4%잖아요. 그럼 여기 2%만 뺀다 하니까 2%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정려받을 때는 3.5%잖아요. 그럼 여기 2% 뺀다 하니까 1.5%만 정하면 되고, 상속은 2.8%죠. 그럼 2% 뺀다 0.8%라고요. 됐죠? 그럼 요거를 알고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취득세의 유상승계는 유상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유정상 옆에 뭐가 있나요? 농, 비, 농, 예배가 있죠. 여기는 등록면에서는 예배가 없다고요. 등록면에서는 이 세율에 예배인 농, 비, 농, 예배가 없다고요. 농지라도 똑같은 2%, 비영리 사업자라도 똑같은 1.5%, 상속받아도 0.8%만 부과하면 된다고요. 등록면에서는 농, 비, 농, 예배가 없다. 됐나요? 단 주택입니다. 주택 아까 유상취득에서 뭐 한다? 주택을 유상취득했어요. 주택을 뭐 했다고요? 유상취득시입니다. 주택을 유상취득시입니다. 이석치는 그 주택을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몇 프로 돼 있나요? 6, 9, 초 돼 있죠. 6, 9초, 6, 9, 초가 돼 있어요. 6억까지죠. 1% 되고 여기 몇 프로? 3%인데 우리가 유상취득은 기본이 비율이 사실취득과 소유권 등기가 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기준은 5대5 비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1%는 사실취득이 0.5%, 등기세율이 0.5% 돼 있다는 개념이에요. 유상은 비율이 5대5 비율이라고요. 그럼 요 3% 속에도 뭐가 있다? 사실취득이 1.5% 있고 등기세율이 1.5%가 돼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등록면에서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그 세율에다가 등기세율만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율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50%를 정한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본 등록면에서 있는 기본 세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건당 6,000원 하고 그다음 속에 1,000불이 난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소유권을 알려면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를 알면은 쉬워지는데 취득 소유를 모르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세 대상 갑니다. 그래서 가세 대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지만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 등기 등록은 포함합니다. 그것이 특별법에 의한 강업권, 어업권, 거기 양식업권 한 개 더 적어줘요. 강어, 양식업. 그러니까 그다음 외국인 소유의 취득을 연부취득이죠. 아까 우리가 취득세 세율에 특례세율에서 연부취득세는 등기 좀 못 받았죠. 그래서 그런 취득세 따로 등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3번과 4번 있어요. 이제 오늘 이거 한참 지났다가 이 설명은 또 멍 때릴 건데 오늘 조제총론을 했단 말이에요. 조제총론 납세무 성립이 됐을 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뭐였죠? 부가권이죠. 부가권을 없애는 게 뭐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없애죠. 그럼 취득행위는 있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제척기간이 만료돼 버렸어요. 그럼 취득세 부과하지 못하죠. 그럼 취득세는 부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있죠.
등기를 해야만 권리 행사를 할 거잖아요. 세금은 부과 안 더라도 내 소유다라고 등기해야 소유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비록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취득세는 부과 안 되더라도 등기함으로 등록세는 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자, 또 내가 이거 할 때 뭔가 금액을 줬는데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얼마? 50만 원 이하라면 가세하지 않죠. 그게 면세점이죠. 그럼 내가 요 예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다 했어요? 45만 원 주고 샀다 했는데 45만 원 주고 자동차 사면 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50만 원 이하니까. 중고차를 샀다고 인코도 안 말랐어. 그럼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니죠. 그럼 등록을 해야 끌고 다니죠. 그럼 등록세는 내라 이 말이야. 비록 취득세의 제척기간 말로 취득세가 안 내더라도 면세점이면 취득세는 안 내더라도 그를 권리 주장을 하고 끌고 다니려면 등록해야 된다. 등록 따로 내세요. 라고 법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자주 놓을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중심이 어디라 했어요? 세 번째 개. 별표 5개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맨 위에 있는 거 마지막.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밑에 소유권 취득 세율을 아까 설명했죠? 소유권 1번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 시 가세표준이 있는데 아까 요게 우리가 뭐입니까? 부동산 가액을 가세표현한 거 있죠? 그럼 부동산 가액을 가세권자 압니까? 모릅니까? 취득세도 행위고 등록면허세도 행위다. 가세권자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둘 다 신고주의죠?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액들을 알지 못하니까 취득세와 똑같아요. 취득세도 아까 가세표준이 뭡니까? 알지 못하니까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두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시가 표현을 할 경우가 있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 표현을 미달할 때. 근데 또 예외 특례가 있죠. 국수, 공판장, 부신검일 때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세요. 그럼 취득세가 똑같은데 왜 강조할까?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내야 된다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의 등록면허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때는 뭐냐? 등록 당시 가액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이 입증된 가액이라도 특례 옆에 체크해놨죠. 입증되는 가액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뭐였다? 변경됐다면 변경된 가액이 된다고요. 그 등록 당시 가액을 해야지 취득 당시 가액을 하면 안 된다. 되나요? 그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분석만 하면은 엄청 쉬운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등록 면허세 한 문제입니다. 또는 두 문제입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있고 요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면 된다. 자, 마지막 단계. 잘 보세요. 중과세가 하나 있어요. 이 중과세는 세배 중과세만 있다면 알면 돼요. 아까 취득세 대도시 내 중과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도시 내 공장과 법인에 대한 세배 중과세가 있어만 알면 된다고요. 자, 납세 절차 있죠? 납세 절차.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엄격한 형식주의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첫 번째 비교해 준 거 있죠? 부가징수편. 자, 1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19페이지예요. 취득세도 지방세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단 납세처가, 취득세는 특별시, 강시, 도세입니다. 최종 세금이 도착한 지역은 특별, 강시, 도에 도착해야 돼요. 되나요? 등록면은 도, 구세입니다. 근데 행정 의무는 전부 다 뭐한다? 시, 군,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은 전부 다 어디 아까 신고하라 했어요? 시, 군, 구에 가서 취득 신고를 하고 등록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세금을 결정해서 뭘 준다고 했어요? 납부서를 교부한다고요. 그럼 납부서에 교부한 그 금액을 금고에 납부를 이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신고 납부하면 납부를 했을 때는 내가 납부했다는 증거자료 영수증 한 부와 통지서 한 부와 그다음 확인서 한 부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등기 등록 대상이라면 그때 이제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러 간다고요. 등기소에. 그럼 신청할 때는 내가 납부했다는 증거자료서 등기 서류에 통지서와 한 부와 확인서 한 부를 반드시 첨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가 취득세 등록 흐름이 똑같다고요. 이까지가 뭐다? 하기 전까지라고요. 뭐하기?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라고요. 전까지라고요. 됐나요?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지금 접수하는 날까지라고요. 접수하는 날까지 개념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요, 가세 방식이 사실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취득이 있으나 그 취득이 돼서 등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세한다 안 한다? 가세가 되잖아요. 사실취득이 있으면 등기를 안 해도 세금 내야 된다고요. 실질주의.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하지, 사실취득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도 가세되니까 신고 납부는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사실취득부터 60일 준다고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세요. 그런데 방금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도 변경, 아까 등록 사항이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존재하도 그를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 취득만 가지고 갔으니까 기간이 주어지는데 등록면은 등록 행위를 안 하면 가세가 없으니까 기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때 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도 사실 취득이 돼서 등록을 등기를 안 할 때는 가세가 되니까 기간이 부여되지만 사실 취득 후에 그거를 요 60일 안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세금이든 공시하게 수수료 줘야 된다고요. 세금 안 내면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간을 붙이면 안 되고 등기하기 전까지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 기간이 있는 거 있고 기간이 없는 거 있다고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뭐 한다고요? 등기를 안 해도 가세하니까 60일 기간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이 있죠? 등기할 때. 근데 등록면은 등록 행위를 안 하면 가세가 없으니까 신고가 있을 수 없고 이 자체를 사실 행위에 대해서 등록 행위를 할 때만 가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역시 하기 전까지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것. 자, 비교됐어요. 1번 둘 다 신고 납부지만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까지 신고한다고요. 취득세도 뭐 할 때는 가로 2번 신고 납부 기간에 등기 등록시는 선납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득세는 이 기간적인 부분에 요 60일이라는 기간에 취득이라는 기간에 예외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그 예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상속받아 취득했어요. 뭐 받아 취득했다? 그럼 상속받아 취득할 때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기간을 많이 줘라 했어요. 상속은 원래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밑줄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상속 부분에 예외적인 달을 말일부터 돼 있죠. 그리고 6개월이고 9개월이죠. 6개월은 누구, 9개월 누굽니까? 네, 6개월은 상속인 전부 다 국내만 있을 때고 9개월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가 있다면 9개월이라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거 조심하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죠.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대금 청산을 하고 허가받았던 그 말이 뭡니까?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했죠. 허가를 받고 대금 청했던 허가를 받았다면 정상적 거래가 성립한다. 알겠나요? 토지 거래 허가에서 허가받고 대금을 청산했죠. 그러면 또 대금 청산하고 허가를 받았죠. 됐나요? 원래 거래일은 대금 청산일이 거래일입니다. 그럼 이거는 허가받고 대금 청산일이고 당연히 정상적 거래가 되니까 대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그럼 대금 청산일부터 60일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받기 전에 뭐 했어요? 대금 청산했잖아요. 그러면 대금 청산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신고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떨어졌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허가일부터 60일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빠르게 어떻게 늦은 날 하죠. 늦은 날. 기억납니까? 늦은 날 기준하세요. 이랬죠. 옳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번째 비교 칸 됐죠. 두 번째는 둘 다 행위입니다. 이제 뭐가 낫나요? 그게 밑에. 자, 3번 있죠. 3번. 가로 3번. 이 가로 3번이 뭡니까? 취득세는 취득 후에 그 취득한 물건의 변경이 되어서 세금이 더 낼 경우가 있고, 등록면에서도 이미 등록된 후에 그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서 세금이 추징될 때 있다. 내용은 똑같다고요. 행위세니까. 그러니까 취득 시의 등록면에서의 허가가 일반 가세가 5년 이내에, 둘 다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뭐가 됐다면, 중과세 됐다면 중과세율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된다고요. 세금이 추징된다고요. 취득 당시는, 등록 당시는 그 물건이 비과세나 또는 면제 등을 받아 세금을 안 냈다고요. 근데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가세가 됐다. 그럼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를 묻는다고요. 그럼 항상 여기는 하나, 둘,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조심하라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취득세는 처음도 며칠이고 60일이고, 그래서 취득세의 기간은 무조건 60일이라면 5년밖에 없어. 처음부터 60일이지만 변경해서 납부할 때도 60일 안에 해야 돼요. 됐나요? 그럼 등록면에서는 처음에는 기간이 없어. 근데 이미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될 때는 기간을 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취득세는 처음도 기간이 있지만, 예? 변경될 때도 그대로 60일 하면 되고요. 근데 등록은 처음에는 기간이 없지만 등록된 물건에서 세금 추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60일. 알았죠? 그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과세 대상에서 중과세를 줘요. 이미 납부한 세금 있죠? 그럼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줘야 돼. 근데 그 공제 대상에서 본인이 잘못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 있죠? 그게 뭐죠? 가산세라는 거죠. 가산세는 공제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산세 제외란 말을 썼는지 포함이란 말을 썼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의 행위이기 때문에 처음도 모르지만 변경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턴다고요. 이해를 했습니까? 예. 자, 그럼 일반적인 가산세는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있죠? 원 3번 있나요? 가산세 3번? 가산세 3번에 무슨 가산세 돼 있어요? 중가산세. 이 중가산세는 뭐에 적용된다? 취득세만 적용되는 가산세죠. 몇 프로입니까? 80%. 사실 취득이 있으나 사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적용하는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적용되는 가산세다. 알고 있나요? 자, 이거는 등록면에는 이 제도가 없다고요. 등록면이 적고 취득세는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간주신고제도는, 간주신고제도 아까 뭐라 했어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에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 납부했죠.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 제도는 취득세는 안 돼요. 그럼 취득세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개념이고 등록 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요. 다시 중가산세는 어디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중가산세. 취득세만 적용되고 등록 면에는 없고요. 간주신고제도는 취득세는 적용 없고요. 등록 면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라. 취득세는 부가에서 면세점이 적용되고 면세점 개조가 있고요. 등록면 면세점 제도가 없어요. 대신에 등록면에서는 최저세액 제도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 이렇게 비교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된 내용에서 한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전 시간을 마치고 오후에는 재산세를 들어가는데 오늘 지방세만 잘 잡아도 됩니다. 오후에 할 첫 시간은 어렵지 않은 거. 재산세 어렵지 않아요. 재산세 세 문제 놓습니다. 세 문제 놓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뭐 오후 식사하시고 좀 잡으러도 관계없어요. 예. 누워도 관계없습니다. 자, 식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구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만 놔도 답이 맞고 구를 해도 되고 시군구 예 이렇게 지방세는 다 시군구 오케이. 일단은 15분까지 15분까지 일단 15분까지입니다.